남에게서 채움을 받기만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스스로의 삶의 생존력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책임감이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 교육의 큰 변화와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가 전반적으로 대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아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교육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채널을 운영하는 초창기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시 너머에 아이 스스로의 건강한 독립이라고 종종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우리가 입시에 성공하는 것만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건강한 독립이라는 키워드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입시라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적당한 곳에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일들도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3040까지도 캥거루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렸지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그래서 공부가 곧 직업인 것처럼 취업이나 창업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학위를 따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은 시간과 비용이 계속해서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가 부모에게서 떠나서 건강한 독립을 이루는 것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건강한 독립이라는 것과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건강한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토록 신경을 쓰고 있는 학업, 입시 이런 것과는 별개로 별도의 어떤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생존력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의 일반 가정에서는 입시나 학업에 너무나도 몰입이 된 나머지 아이들에게 이런 그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메타인지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건강한 독립을 위한 재정적인 지혜가 없이 입시를 치르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동경하는 유대인의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유대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 지식보다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뿌리 깊은 인문학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 또 쌍벽을 이루는 유대인만의 교육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제 교육이죠.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용돈을 주고 그것을 적절하게 저축을 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곧 초등학생이 되면 어린이 펀드에 가입을 해서 실제로 자기가 용돈에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하기도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의 교육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제 교육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현실이다라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무엇이든 학년기 내내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무엇이든 뭔가 이렇게 남에게서 채움을 받기만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스스로의 삶의 생존력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이 생존력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살림 미천? 생존력의 미천을 잃고 있는
그런 현상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서 저도 젊은 날에 참 인생 메타인지가 부족했었고, 뭐 사실이죠. 돈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웠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배우지를 못했어서 저도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몸으로 부딪혀서 이제 깨우쳐서까지 온 건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좀 다른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교육은 해주진 못했지만 그 마인드에 대해서는 항상 자주 아이들과 대화의 소재로 삼고 이야기를 나누곤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용돈교육의 중요성을 좀 일찌감치 깨달으셔서 후회 없는 아이들의 학령기, 정말 생존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시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책 한 권 소개할까 해요.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나온 용돈 잘 쓰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속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용돈 잘 쓰는 법 안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두 베테랑 초등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에게 용돈 교육, 경제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고 있는 책이네요. 직접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친근한 옆집 삼촌이나 이모가 들려주는 진짜 경제 이야기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용돈에 대해서 아이들끼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용돈의 종류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잘 구분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림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용돈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용돈을 협상하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그림으로 또 그래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읽어보고 싶을 만한 그런 책이어야지만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연결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돈에 대한 이야기, 돈의 원래의 가치, 이제 물물교환 이야기들도 잘 나와 있고요. 돈의 역할은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인데 우리 어른들도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죠. 이제 교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가치 척도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를 해서 아이랑 같이 읽어보거나, 아이가 읽은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엄마가 슬쩍 보셔가지고 말을 건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요, 아이들에게 주는 글뿐만이 아니라 부모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 자녀에게 용돈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낯설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Q&A를 하듯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저자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 부분도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일상에서 용돈이 부족하다면 올려달라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이게 참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난감할 때가 많으셨을 테지만 이 글을 가이드북으로 삼으셔서 아이들과 용돈에 대해서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에게 제대로 된 용돈 교육 시켜주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교육은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격적인, 인성적인 측면에서 후천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는 차원 중에 무엇이 있냐면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자율성을 개발시킬 그 기회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자랄 때가 많습니다. 늘 학교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자신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학령기를 보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용돈 관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것을 주도적으로 챙기면서 저축도 하고, 그리고 잘 쓰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어렸을 때부터 키워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권의 콘텐츠를 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줄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영미권 친구들은 남의 개도 산책을 시키면서 용돈을 벌기도 하고 베이비시팅 같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한번 경험시켜 보기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참 부러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책임감이라는 거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미권 책을 볼 때 이 responsibility, 이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미국 부모님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게다가 이제 고교 학점제가 우리한테도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제 남이 끼워 맞춰준 어떤 교육에만 순응을 하다가 스스로 주도성을 키울 기회를 하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갑자기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주도하고 계획하고 공부하는 이 자기주도 학습법을 시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율성을 키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우리 문화에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뜬금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 바라기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도전하고 그리고 계획한 것을 잘 지켜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세요. 그러시다 보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강한 독립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